네, 그럼 두 번째로, 첫 번째는 뭐죠? 첫 번째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, 첫 번째는 건물이 이 건물이 가지는 성질이 있다. 그죠? 성질이 있습니다. 그거를 고유치 해석을 통해 알 수 있고, 이 고유치 해석 안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 안에는 얘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모대로, 그 형상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와 이 고유 벡터는 모드 형상, 그 해당 모드의 형상을 의미한다. 그래서 이 녀석을 고유치 해석하면 단자유도는 이제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 하나 모드밖에 없죠. 단자유도 비교해 볼까요? 이렇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모드가 나올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. 이 녀석이 꺾일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다자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유도 5개가 이렇게, 그러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형태가 된다. 이런 식으로 되고, 실제로 지진이 와서 흔들면 이 녀석들의 조합으로 흔들리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. 그죠?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. 그렇겠다. 어차피 이 녀석은 건물은 자기가 가진 고유치, 고유값대로 자기 성질대로 움직이려는 게 있을 테니까, 외부에서 하중이 왔을 때. 그렇죠? 그럼 그 정도로. 웬만하면 첫 번째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연결돼서 하는 정리는 이제 앞에 거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니까. 그래서 첫 번째는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. 다시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뭐 이렇게 있다. 그죠? 그래서 질량이 뭐 이렇게 있다.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SRSS랑 우리가 해석 프로그램을 보든지 뭐 스펙트럼 해석을 할 때 뭐 CQC 이런 것들이 보이고, 이제 뭐 내진 성능 평가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, 내진 설계 같은 걸 할 때 이제 종종 보이던데, 이 녀석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, 그러면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개로 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는, 지진이 오면 실제로 지진은 땅을 흔드는 거죠. 땅을 이렇게 흔듭니다. 그죠? 그럼 실제로 이 집안을 흔들면, 그죠? 실제로 지진에 대해서 이 녀석이 갖는 지진력은 뭐예요? 관성력이죠. 관성력. 질량에다가, 그죠?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관성력이 작용하게 되는데, 그러면 이렇게 돼요. 이 녀석이 사실 이 다자유도가 되는, 집안을 이렇게 딱 흔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, 간략히 해서 쓰면 이렇게 질량 M이 있죠. M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.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렇게 같은 크기만큼, 요런 형태로 이제 약간 하중이 가해지는 형태다. 땅을 흔들면 이거를 이해하시면, 밑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상부에 있는 질량들이 어떻게 된다고요? 이렇게 각각 질량이 이렇게 다시 지우고,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? 땅을 흔드는 거니까 위에서 가하는 게 아니죠. 지진은 땅을 흔드는 거니까, 흔들면 이렇게 M 크기만큼, 이렇게 M 크기만큼, 이렇게 M 크기만큼, 이렇게 크기만큼 관성력이 가해지는, 그죠? 즉, 이 각 질량에다가 관성력이 가해지는 어떤 하중 벡터라고 할까요? 이런 게 다 1로 된다고. 1로 된 벡터. 1, 1, 1, 1, 1. 같은 변이만큼 딱 움직였을 때. 그죠? 그렇게 됩니다. 일단 좀 헷갈리시더라도 그렇게 되는구나. 여기 땅을 딱 이렇게 흔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. 그죠?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힘이 어쨌건 관성력 크기만큼 되려고 하겠다. 그런데 첫 번째 정리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? 이 녀석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? 섞여 있다 그랬죠. 모드가 섞여 있다.
조합되어 있다. 조합되어 있다. 그래서 요게 그냥 요 하나만 놓고 이렇게 M 이렇게 관성력 정해지겠네.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는 KU에서 이 응답 스펙트럼 쪽 보면 그죠? M 뭐 WN 제곱의 U라고 해서 그죠? M의 오메가 N의 제곱의 U가 돼서 여기를 뭐 A라고 해서 유사 가속도라고 막 이렇게 했었죠. 질량에다가 유사 가속도 하면 힘이 나온다. 그죠? 그래서 각 질량에다가 이 A를 곱하면 힘이 나올 거다. 개념적으로. 그러면 그 힘에 대해서 그죠? 힘에 대해서 요 힘 각각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힘 몇으로 작용하는지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등가정적 해석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개념적으로. 그죠? 즉, 요 A를 알면, 그죠? 질량, 각각 층별 질량 알고, 이렇게 간다며. 그지? 그죠? 그럼 여기다가 A를 곱해서, 뭐 그걸로 이제 F로 두고, 이제 요 하중 크기를 아는 거니까, 그걸로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? 라는 거. 등가정적 해석처럼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분명. 그죠? 근데 요거는, 요 부분, 요 A는 변형으로부터 나온 값이다. 변형으로부터 나온 값입니다. 유사 가속도라고 해서.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첫 번째 정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뭘 알아야 돼요, 사실은? 이걸 다 완벽히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려면 응답 스펙트럼이나 이런 개념들도 알아야 사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도대체 뭐냐, 이게 갑자기 오메가에는 왜 나오고,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스펙트럼 개념 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. 근데 어쨌건 이것도 그냥 모를 수 있다고 치고, 그죠? 지금 아셔야 될 건 어쨌건 요 질량에다가 이 유사 가속도라는 애를 곱하면 마치 MA라고 해서 여기 힘이 나온다. 그죠? 우리는 A를 알면 요 각각 층에 작용하는 힘을 알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여기다 그냥 MA에서 이걸로 설계하면 되는 거냐? 그건 아니고, 단순히 그렇진 않고, 왜 그러냐면 모드가 조합되어 있다고 했죠. 그러면 질량 요런 녀석들이 그냥 요 한쪽으로 다 M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요 1차 모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고, 요 2차 모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3차 모드가 있고, 4차 모드가 이렇게 그릴까요?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세 개 맞죠? 이렇게 되고,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? 하나 둘 3 4 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요 고유치 형상만 맞게, 그죠?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 녀석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, 이 전체적으로 뭐가 나와요? 질량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? 이쪽 방향으로 3, 4, 5 해서 M이 있죠. 질량이. 그런데 제일 위층만 표시해 보면 이게 분해가 돼서, 예를 들어서 뭐 1.252M, 이 녀석은 마이너스 0.362M, 이 녀석은 뭐 0.159M, 그죠? 마이너스 0.063M. 그죠? 어느 정도 책을 보면서 개념적으로, 그죠? 이렇게 돼 있다고. 이 모드가 섞여 있어서 이 상부층에 있는 요 M을, 방향도 다르죠? 각각 모드 형상대로 가려고 하는, 얘를 다 더하면 몇 나와요? M 나온다고요. 그 다음 층 여기 거 쭉 더하면 몇 나온다고요? M 나온다고요. 그 다음 층 더하면 M 나온다고요. 그죠? 그래서 실제로 이 지진이 오면 이렇게 다 M이 있는데, 이 녀석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, 그죠? 각자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두 각 방향 형상에 대해서, 그죠? 요
갖고 있는 요 값들이 있다고요. 각각 방향을 가지고, 그죠? 그래서 그 각각에 있는 모드들의 이렇게 1.25의 이 m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질량들을 다 합하면 그 모드를 다 합해야 이쪽 방향으로 m이 나온다고요. 그죠? 그러면 요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가 정해질 수 있어요? 실제로 보면은 이 녀석은 1.25m이죠. 근데 이 녀석은 몇 밖에 안 돼요? 0.015m 밖에 안 되죠. 5층 기준이긴 하지만. 그죠? 그러면 실제로 이 녀석은 얘를 밑에 것까지 그냥 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요. 뭐 4.4m 정도가 나오고 이 끝에 거는 한 0.008m 정도가 나와요. 이 각각 층에 있는 이렇게 질량이 있겠죠. 다 뭐 1.252m, 뭐 1.15m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. 질량이 1차 모드에 대해서 지금 1차, 2차, 3차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요거를 다 더한 요 4.4m이라는 수치는 이게 유효 질량이란 개념이 되는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모드 해석이랑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다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, 그죠? 어쨌건 지금 중요한 거는 요렇게 그래 밑에서 지진이 왔어. 그럼 이렇게 땅을 흔들면 이렇게 각각 층별 질량 m이 있으니까 이렇게 m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a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? 이 녀석도 첫 번째 정리에서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5개가 있다. 그죠?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참여하려고 하는 질량들이 있다. 그죠? 아까 결국은 m 곱하기 a라 그랬죠. 그러면 각 모드에 대해서 이 m이 크면, 그죠? 그 모드 형상대로 가하는 f가 클 수 있겠죠. 이해 가시죠, 이거는?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? 여기서 참여하는 게 커? 그러면 여기 물론 요 a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얘가 크면 얘는 일단 뒤로 보더라도 어쨌건 클 수 있겠다. f가 클 수 있겠구나. f의 영향이 클 수 있겠다. 그죠? 실제로도 큽니다. 그죠? 그래서 저차 모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훨씬 크죠. 이 저차 두 번째 거 2차 모드가 실제로 몇 정도 되냐면 여기가 뭐 기껏해야 0.436m 정도 됩니다. 이 예제는. 그죠?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질량이 한 1차 모드가 거의 뭐 한 90%를 참여하고 있다고요.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질량 참여율 막 이런 건데. 이해 가셨죠? 요 4.4는 요 전체 5층에 있는 각각의 질량을 다 더한 숫자입니다. 그죠? 일단은 두 번째 정리에서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땅을 흔들면 그 방향으로 관성력은 이렇게 그 벡터는 다 같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질량에다가 다 여기 1 벡터로 따지겠습니다. 상대비로 다 1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질량이 층 질량이 작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. 그런데 이 녀석은 그러면 내가 이 질량에다가 유사 가속도라는 a를 곱하면 힘을 구할 수 있겠네. 그죠? 이 힘을 구할 수 있겠는데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? 각각의 이 건물이 움직이려고 하는 고유한 성질들이 숨어 있고 그 각각의 모드 속에서도 지진이 왔을 때 더 많이 내가 가진하려고 하는 더 많이 영향이 큰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다르다. 그죠? 그런데 당연히 그 참여하는 질량이 클수록 힘은 그 형상대로 가력하려는 힘은 셀 수 있겠다라는 게 두 번째. 그죠? 그게 두 번째입니다. 그죠? 이게 나중에 이제 모드 해석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자세히 보다 그렇겠다 그렇겠구나 요렇게 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질량 m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그 질량이 각각 방향도 있고 이 마이너스 0.36이죠. 요렇게 방향도 있고 그 형상대로 각각의 질량이 있고 이 녀석들을 층별로 다 더했을 때 요렇게 되겠구나. 결국 각각의 모드를 다 합하면 내가 처음에 생각한 요 모양이 나오겠구나를
그냥 그렇구나 정도까지 아는 게 두 번째 정리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정리. 그럼 일단 두 번째 정리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